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신용장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이 동영상 업로드하는 거를요. 이제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4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은요. 제가 그 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오전 오후반 두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무리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예, 월 빼고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은 좀 쉬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부터 보실게요. 39A 항목. 예, 항목 제목이 PCT Credit Amount Tolerance 이렇게 써 있죠. 이때 이 PCT라는 거는 퍼센티지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크레딧 하는 거는 이게 신용장. 그래서 대개는 신용장 자체 내에서 자기 자신 신용장 얘기할 때는 그냥 줄여서 크레딧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어마운트니까 금액, 합하면 신용장 금액, 톨러런스라는 거는 과부족. 그래서 신용장 금액에서 매입을 할 때 신용장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과부족을 용인해 줄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불짜리를 신용장을 받았는데 매입 들어갈 때 만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내 혹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0303이라고 쓴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만약에 만불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3%. 그쵸? 예, 3%는 얼마? 30불인가요? 그러면 9,970불 에서 1030불 요 사이에서 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여기를 그냥 공란으로 놔둬요. 예. 왜냐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계약한 만큼 신용장에서 약속한 만큼 그 대금만 정확하게 받아가라 라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뭐 5% 이렇게 과부적이 허용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D 항목 여기가 참 중요해요. 예. 여기서 보면 available with 이 슬래시는 무슨 의미냐면 and available b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vailable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vailable with by 하는 거는 available with 어느 은행에서 그 다음에 by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러면 우리 이제 신용장 공부를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수출 대금을 은행에서 돈을 받아오는 방식은 크게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매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 방식이 있고 연지급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UCP에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넷 중에 어느 방식을 지정할 것이냐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건 개설은행이 임의로 정하게 돼요. 정하게. 근데 대개는 어떤 방식이 많으냐? 매입 방식이 많아요. 매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egotiation. 예. 내고 줄여서 negotiation 매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지급이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나요? 지급, payment. 그쵸? 연지급은 acceptance. 그 다음에 또 연지급은 deferred payment죠. 죄송합니다. deferred payment. 인수는 acceptance. 이 넷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개설은행이 임의로 지정한 것이
기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vailable with 해놓고는 어느 은행에서 받아가냐? 은행을 먼저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HK 홍콩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에서 받아가라. 서울에 있는. 근데 어떤 방식으로? by negotiation. 매입 방식으로 받아가라. 그렇죠? 여기서 name and address는 뭐냐면 요 은행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 지정된 은행, 어느 은행에서 받아가라 라고 지정된 그 지정은행의 명칭, 이름, 은행명, 그 다음에 은행의 주소도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다 라는 거죠. 써 있다. 써 있다. 그래서 HSBC 서울. 그죠? 그래서 주소는 그냥 간단하게 서울 코리아 이렇게만 써놨네요. 그죠? 이건 뭐, 주소를 어디까지 쓰느냐, 번지수까지 쓰느냐, 그거는 뭐 은행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쓰기 나름이니까. 자, 그럼 다시 기억을 돌려볼까요? 매입 방식이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금을 받아오더라도 혹시라도 개설은행에서 매입은행으로 지급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돈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쵸? 지급이라는 거는요, 받아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좋아요? 지급이 좋죠. 지급이. 페이먼트가. 니고시에이션이 아니고. 근데 대개는 니고시에이션이 많아요. 왜요? 지급 방식으로 하려면 요 개설은행, 홍콩 샹하이뱅크 홍콩에 있는 그 본사가 한국에 있는 요 은행과 환거래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치 환거래 은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좌를 서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입은행하고 개설은행하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많은 은행에 돈을 다 갖다 주겠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대개는 매입 방식을 한다는 거죠. 매입이라는 거는 개설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구든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 돈을 지급했다면 내가 돈을 너한테 넣어줄게. 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매입이라는 거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만 조건부 약속이라는 거죠. 그쵸? 일치하지 않으면 안 줘.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쵸? 근데 대개는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40일 뒤항목에 뭐가 표시가 돼요?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받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가야 되느냐. 60회에 따르면 네 가지가 있다르죠. 매입, 그쵸? 그 다음에 지급, 그 다음에 인수, 연지급. 근데 대개는 뭐가 제일 많으냐? 이 내고가 제일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입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유산수로 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산수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acceptance라고 쓰이고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연지급 방식이다. 그러면 연지급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즉시 돈을 받는 내고나 매입이나 지급 방식이면 여기에 내고 아니면 페이먼트 이렇게 써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유산수를 허용해 줬다. 외상 신용장으로 하자. 뭐 90일짜리로 하자. 그랬을 때 만약에 매입 방식을 하면서 90일짜리 유산수다 그러면 acceptance라고 써 있고 지급 방식이면서 유산수면 뭐 90일이 됐든 180일이 됐든 그때는 여기에 deferred payment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정리하면 가장 일반적인 거는 유산수보다는 일단은 SIT가 많잖아요.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 그러면서도 지급보다는 매입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는 negotiation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실은 은행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 애니뱅크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애니뱅크. 애니뱅크 하면 은행을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입 은행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정을 안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싶은 은행 제일 가까운 은행 여러분들의 주거의 은행 가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시 돌려가지고 또 한 번 들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어하고 신용장으로 거래하자. 근데 SIT로 하자.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negotiation 아니면 payment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산수로 하자라고 했으면 그때는 acceptance 아니면 deferred payment. 그쵸? 지급 방식의 연지급이냐. 그게 이제 유산수니까 지급 방식에서는 유산수가 연지급이잖아요. deferred payment. 그 다음에 매입에서는 인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acceptance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죠. 뭐. 예, 이해가 되셨겠죠? 예.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SIT가 많으니까 네고 방식, 그 다음에 은행을 지정하라고 애니뱅크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은행이 지정이 돼 있어요. 돼 있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꼭 이 은행 가서 내고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행 가서 내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은행이 이 지정된 은행으로 다시 서류를 보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금을 결제를 받게 되는데, 지금 받게 되는데, 그 대신 지정은행에 가서 안 하고, 한 번 더, 일단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하고, 국내에서 한 번 더 이 은행에다가 또 매입을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매입은행이, 이 은행에 또 매입을 들어가게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편의상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매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요 정리해드리면 비록 은행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 주거래행 가서 매입하셔도 된다. 다만 한 번 더 매입이 일어나야 되니까 은행이 지금 두 군데가 개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뭘 받아요? 환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환가를 여러분들이 며칠치를 내요? 12일 혹은 13일 거를 내야 된다. 보통은 10일 걸 내잖아요. 그죠? 2, 3일 거를 더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재매입. 예. 보통 우리는 그냥 리네고라고 얘기해요. 그냥 영어 단어로 리네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요 방법이 요게 40일 뒤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만 돌려가지고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40일 뒤 항목 이게 뭐가 기재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수책 대금을 받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바이어하고 합의했냐에 따라 가지고 내고 아니면 페이먼트 아니면 내고 방식 중에 유산수인 acceptance 아니면 페이먼트 중에 유산수인 deferred payment 연지급 이게 넷 중에 하나가 기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개는 내고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매입하고 지급은 무슨 차이냐? negotiation과 payment은 뭔 차이냐? 내고 방식은 여러분들이 대금을 받아온다면라도 뭔가 개설은행에서 하자를 딱 잡게 되면 지급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매입은행에다가 여러분들 주거은행에 다시 받아온 돈을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급 방식은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급이 좋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다라는 거죠. 왜요? 환거래 계약이 체결 안 돼서 지급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이 돈 받아놓고 개선회한테 받아놓은 돈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게 지급이에요. 연지급은 주기는 주는데 나중에 준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보통은 지정은 안 되는데 지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은행 가서 내고 하시면 은행에서 알아가지고 이 은행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 일어났다. 그래서 재매입이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SIT하고 그건 한가름만 조금 더 내면 된다. 2, 3일 거. 보통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한다.
그래서 보통은 any bank negotiation 이게 제일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꾸만 돌려가지고 보세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